AI가 예측하는 조기 대선 레이스와 차기 대통령 시나리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여론은 이미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여의도 정치권은 일제히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장미 대선이라 불린 조기 대선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곧 정치 지형의 대격변을 의미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졸지에 대통령을 잃고 정권 재창출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반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 탈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핵 전국 동안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정권 교체 여론을 선도해왔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탄핵 국면에서 50세대에 육박하도록 급등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세대 후반으로 곤두박질 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탄핵 전국을 주도하며 정의로운 심판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여당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해온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과 민생 안정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촛불의 명예로운 승리라며 탄핵 인용을 환영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이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당내 비이재명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대안카드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국민의힘의 전략. 한편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며 사실상 붕괴 상태의 재건을 고민하고 있다. 당장은 윤석열 정부와의 절연 혹은 계승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탄핵 소추 국면에서 끝까지 윤 대통령을 엄호했던 이들은 탄핵 인용 후에도 결정은 존중하지만 억울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강경 보수층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인물로 한동훈 장관 등을 내세워 명예회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동훈은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진영 차기 주자로 거론되어 왔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이상이 한동훈을 차기 주자로 선호한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당내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보수 정당 전체가 위기에 빠진 만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흐름의 중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유승민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보수 개혁을 외치며 원조 개혁 보수로 통하는 인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대표적 비운 인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보수 주자 선호도에서 유승민이 한동훈과 사실상 접전을 벌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조기 대선 전국에 막이 오르자마자 각 진영에서 숨어있던 주요 대권 주자들이 앞다투어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세대 교체와 기성 정치에 대한 도전이 부각되는 이색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선의 유력한 주자 중 하나이자 야권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2022년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석패한 바 있고 이후 민주당 당대표에 올라 당을 이끌어온 그는 명실상부한 야권 1인자다. 대중인지도 면에서 이재명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정치인 중 하나다. 특유의 서민적 이미지와 직설화법으로 열성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또한 2022년 대선에서 얻은 1600만 표 이상의 득표는 그의 전국적 지지 기반을 방증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1위로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위권 주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앞길이 장밋빛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그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인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선 국면에서 경쟁 진영은 이를 집중 공격하며 제2의 박근혜, 제2의 이명박 같은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다는 점도 변수다. 열렬한 지지층만큼이나 비토층도 두텁다는 평가가 있어 중도층 일부는 그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실제 20대 등 젊은 층이나 정치적 성향이 중도인 유권자 중에는 그간 이재명의 거친 이미지나 각종 논란에 거리를 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대세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선에서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이 가진 압도적인 지지율 1, 2 위상의 압도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준석은 젊은 정치의 아이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색적인 도전자로 꼽힌다. 만 30대의 젊은 나이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경력 그리고 보수정당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 행보로 이미 MZ세대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대중인지도 면에서는 젊은 층에 특히 높고 SNS와 미디어 노출을 통해 전국적 화제의 중심에 서왔다. 한때 국민의힘 혁신을 상징했지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당대표 자리에서 축출된 이후에는 야인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탄핵 사태를 계기로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준석은 일찍부터 윤핵관들의 구태 정치는 끝나야 한다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왔고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소신 행보는 2030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 펼쳐지자 이준석은 과감하게 신당 창당 승부수를 던졌다. 3월 중순 보수 야권 성향의 개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당원 투표를 거쳐 자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한계와 과제도 분명하다. 우선 이준석은 대선 본선 승리 가능성 측면에서 아직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그가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에는 경험과 경륜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보수 정당 지지층 중 장년 노년층에게는 이준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작년 당내 분란 사태 때 보여준 이미지로 인해 분열을 일으키는 미숙한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다. 지지율 면에서도 이준석 개인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준석의 현실적인 목표는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거나 야권 재편의 킹메이커가 되는 것일 수 있다. 실제 개혁신당이 일정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본선에서 어느 쪽과 연대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가를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준석은 젊은 보수의 미래를 내걸고 출마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보수 진영을 재편하는 중요한 역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은 원조 개혁 보수로 중도층의 기대주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가장 합리적 개혁파로 꼽혀온 인물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국 때부터 보수의 개혁과 품격을 강조하며 소신 행보를 보여 일찌감치 배신자라는 비난과 소신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이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유승민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작심 발언을 하는 등 진윤 세력과 각을 세워왔다. 유승민의 대중 인지도는 보수 야권 인물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과거 2017년 대선에 한 차례 출마하여 전국 유세와 TV 토론을 치른 경험이 있어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있다. 다만 대중적 인기나 카리스마 면에서 압도적이지는 않아 광장의 스타라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 타입으로 인식된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유승민이 선택할 행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다. 탄핵 이전부터 당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작 그는 탈당을 유보한 채 국민의힘 내에서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민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의 중도 확장성이다. 그는 보수 진영 인사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합리적 보수 야당의 모습으로 진보층에도 비교적 비호감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가령 이재명 플러스 유승민의 양자 구도가 된다면 이재명을 꺼리는 중도층 표심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는 후보로 여겨진다. 둘째, 정책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다. 유승민은 경제 전문가다운 준비된 공약과 토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큰 비리나 스캔들 없이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일반 국민 대상 보수 차기주자 1위로 나온 것은 이런 이미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유승민 앞에도 적지 않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우선 보수 핵심 지지층의 냉대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그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낮다. 보수 진영의 한동훈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권의 가장 뜨거운 신성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한동훈은 거침없는 답변과 정치인 못지않은 언변으로 화제를 모았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띄우기 움직임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실제 각종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이례적으로 현직 장관인 그의 이름이 포함되었고 보수 진영 2위 안팎의 선호도를 꾸준히 기록해왔다. 한동훈의 대중 인지도는 탄핵 전국을 거치며 더욱 상승했다. 친윤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동훈은 지난해 당대표로서 당내 입지도 다졌고 탄핵 국면에서는 공식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측근들을 통해 법치의 훼손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사실상 여권의 대표주자 격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되며 그는 곧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동훈의 강점은 분명하다. 우선 그는 뚜렷한 선악구도를 즐겨 강조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사형 캐릭터다. 박근혜 정부의 미스터 클린 이미지에 황교안 총리 사례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문재인 비서실장 사례처럼 현 정부의 후계자 이미지를 등에 업고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젊은 나이와 세련된 언행 덕에 홍준표와 오세훈 등에 비해 신선함이 있다.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도 지역적으로 강점으로 꼽힌다. 탄핵으로 시리에 빠진 보수 지지층에게는 그래도 한동훈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심리가 퍼져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반면 한동훈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그는 선거 출마 경험은커녕 정당 활동 경력도 1년 남짓에 불과하여 막상 선거전에 투입되면 검증 공세에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의 정치 초년병으로서의 실수 가능성도 리스크다. 이처럼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한동훈이지만 대중의 주목도 면에서는 단연 톱클래스인 만큼 선거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각 진영의 유력 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 구도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양자 대결 구도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구도다. 여론의 흐름, 중도층의 표심, 세대별 지지 양상도 이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경우를 정치 시뮬레이션 하듯 가상으로 살펴보자. 양강 구도의 시나리오 1. 가장 단순한 구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단일 후보로 맞붙는 양강 대결이다. 즉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간 한 대 1 본선 승부다. 이 구도가 성립하려면 보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힘을 모은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승민과 한동훈 중 하나가 승리하고 패배한 쪽이 깨끗이 승복하여 별도 출마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준석 신당 등 제3세력과도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 허들은 높지만 만약 이런 보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이재명과 보수 단일 후보의 1대1 구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상 앞서 있다고는 하나 이재명 입장에서도 긴장된 승부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탄핵 직후 일시적으로 민주당에 쏠렸던 민심이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에도 초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했지만 최종 득표는 41% 선에 머물렀다. 양자 대결에서 변수는 중도층이다. 현재 중도 성향 유권자 다수는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가까워지면 민주당도 믿을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논란 등이 부각되면 중도층 일부가 보수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세대별로 보더라도 양자 대결 시 각 후보에 대한 지지층 분포가 뚜렷이 대비될 전망이다. 가령 이재명 vs 한동훈 1대1 구도를 가정해보면 4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한 세대이기에 이재명이 압도하고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으로 한동훈에게 쏠릴 것이다. 2030대는 다소 복잡한데 최근 몇 년간 20대 남성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고 20대 여성은 진보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성별 균열이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이재명은 여성표에서 보수 후보는 남성표에서 유리함을 얻을 수 있다. 30대는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라 이재명이 앞서는 연령대다. 50대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 이들은 과거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를 경험한 세대로 그때그때 실용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 보수 후보가 얼마나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50대의 표심이 갈릴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양자 구도에서는 지역별 전통 구도도 뚜렷해질 수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과 수도권 일부대, 국민의힘 강세인 대구, 경북 및 영남, 그리고 충청과 강원 등 스윙 보터 지역의 승부가 핵심 포인트다. 현재 거론되는 양자 대결의 경우의 수로는 이재명 대 유승민과 이재명 대 한동훈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재명 대 유승민 구도는 말 그대로 정통 여야 대결보다는 이념적으로 약간 비대칭적인 대결이다. 유승민이 보수 인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도 이미지가 강하므로 진보 성향 유권자 일부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대결이라면 상대적으로 이념 대결 색채는 옅어지고 능력과 도덕성 경쟁 양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가령 둘 다 경제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만큼 경제정책 토론이 심층적으로 전개되거나 서로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네거티브 공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는 매우 선명한 진보 대 보수 대결로 볼 수 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에 민주당은 윤 정부 심판론을 계속 내세워 결집을 도모할 것이다. 한동훈 측은 이재명 개인의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연장을 호소하리라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강성 지지층을 거느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양측 캠프 간에 거친 공방이 오가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 경우 중도층은 양쪽에 모두 피로감을 느끼거나 둘 중 차악을 선택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전문가 전망을 종합하면 양자 구도가 되면 대체로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보수 진영이 탄핵 충격을 딛고 끝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결코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자 구도의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3자 이상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 구도다.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국민의힘 후보 외에 이준석 신당 후보가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경우에 따라 유승민 후보까지 별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선 본선은 3자 구도로 전개된다. 이러한 3파전 구도는 2017년 대선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이 출마해 표가 분산되었고 1위 문재인 후보가 41%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다자 구도에서 핵심은 보수표 분할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60% 내외의 표를 보수 중도 진영 후보들이 나눠 갖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한동훈이 25에서 30%, 유승민 또는 이준석 후보가 15% 내외를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은 어부지리를 얻는 모양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이 끝내 분열된 채 선거에 임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민주당은 당연히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물밑에서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등에게 우호적 신호를 보내 표 분산을 부추길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3자 구도를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 단일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자존심 대결과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히면 끝내 단일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 3파전이 현실화되면 여론과 표심의 흐름은 보다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도층 표심의 행방이 변수다. 제3후보가 존재하면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 대신 제3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예컨대 한동훈 후보
후보를 강경하다고 느끼는 중도층 보수표가 유승민에게 이동하는 시기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지지 성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유승민과 한동훈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한동훈이 유승민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지표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 혼미한 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도 각종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며 판세 읽기에 분주하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의견이 많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여론 지형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쟁자들에 비해 앞서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실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전문가들은 몇 가지 주목할 변수들을 지적하며 섣부른 전망을 경계하고 있다. 시사저널 등에서 정리한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독주의 판을 흔들 4대 변수가 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다. 만약 선거 기간 중 재판 진행으로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거나 유죄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지금의 지지율 우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둘째는 야권 내 분열 가능성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vs 김동연 등의 경쟁이 격화되거나 이재명 후보 건강 등의 돌발 변수가 생기면 야권이 분열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는 보수 진영의 재편과 단일화 여부다. 지금은 분열 양상이지만 막판 보수 표심이 이대로 가면 지는 싸움이라는 위기감에 결집하여 전격 단일화 같은 시나리오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는 중도 무당층의 표심 향배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체 유권자의 10에서 15%가량 되는 이들이 최종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접전 양상에서는 승부가 결정된다. 예컨대 경제 문제나 안보 이슈 등이 부상하면 이념적 선호와 무관하게 유능해 보이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장동 의혹 등으로 타격 입은 이재명보다 깨끗한 보수 이미지를 가진 유승민이 떠오를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이다. 한편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도 흥미롭다. 블룸버그 등은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쥐고 있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적극적 재정 정책 등 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실상 이재명 집권을 전제로 한국의 경제 정책 변화를 점치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들의 가상 대결 시뮬레이션에서도 대체로 이재명 우위 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40%, 보수 후보들 20% 안팎으로 예측되며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 누구든 간에 초반에는 이재명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이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여론의 흐름이나 정치권의 평가 모두 이재명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하지만 대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